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입장 표명을 하겠다라고 시사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바로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은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라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취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장 대표의 입장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망언이라고까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호 위원장님, 지금 장 대표 얘기대로라면 판결문 곳곳에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이랄지 양심의 흔적이랄지 이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생각되세요? 저도 뭐 제가 그 장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뭐 판결문에서 우리가 좀 착안해야 될 부분들은 네. 예컨대 성경을 읽으려고 촛불을 훔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 타당했지만 행위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계엄을 왜 하게 됐는가에 이르기까지는 재판부가 그런 그 고심의 흔적들, 그럴 만한 그 이유가 있었다. 그런 배경이 있었다. 이제 그런 것들 네. 남겨놓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 뭐 장기 독재를 꿈꿨다라는 이런 부분을 특검의 무리한 기소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이제 계엄 선포의 요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그 소추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뭐 이런 부분들 저는 이제 착안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부분인지 아닌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장 대표의 오늘 저 입장 표명을 총론적으로 보면 예. 저는 사실 제가 예상한 것과는 너무 다른 방향이었고 놀랐고 이건 어떤 참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대를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대체적인 기대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보다 이제 절연을 이미 여러 번 했다고 장 대표는 이제 언명을 했었는데 네. 그걸 넘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을 거명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던 것이 전반 대체적인 기대였는데 네.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예상 외였고 좀 놀랐고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내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윤과의 절연이 아니라 장 대표와 절연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일부 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 대표의 조금 전 보신 것 같은 이런 노선 방침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호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게 김 의원님 먼저 들어볼까요? 참 장동혁 대표가 참 딱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443일 만에 이 1심 선고를 기다렸던 국민들은 그 양형 사유에 대해서 상당히 허탈했어요. 내란으로 규정한 건 다양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네. 그런 허탈한 마음을 안고 있는데 소위 그 대통령을 배출했던 제1야당에서 대번에 입장도 표명을 못하고 하루 밤 새워가지고 다시 윤호개인 된 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구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예. 이런 입장을 내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정말 장동혁 대표는 안드로메다에서 왔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과 미래 의원들은 진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마지막 기회였다. 1심 선고가. 이러면서 다들 안타까워하고 발 동동 구르고 있는데 네. 장동혁 대표만 혼자 편해요. 신간 편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 본인이 했던 우리 당을 정말 중도층에게 매력 있는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있겠어요. 네. 심지어는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깨진다. 이런 얘기 했다는 이유로 김무성 전 대표를 윤리제소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당이면 이미 다 시체말로 볼장 본 당 아닙니까? 볼장 다 본 당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정말 그리고 또 지방선거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 뭐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계속 윤호개인을 맺힌다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정리를 하지 않으면 네. 길이 없다라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적 이벤트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장 대표의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노선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그렇다면 이 선거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 어쨌건 장동혁 대표가 불과 2주일 전쯤에 계엄 동조 세력 또 부정선거에 동조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동조한 바가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제 말했단 말입니다. 일부러 수석 대변인 통해서 받아 적으면서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기조와 이제 너무 다른 다시 이제 돌아가는 듯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려스럽고 어쨌건 선거를 이제 넉 달도 채 남기지 않고 그렇죠. 있는 예. 이런 상황에서 선거에 이기는 전략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발언인데 오늘 저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좀 더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일선에서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난감한 그런 특히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뭐 수도권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연휴 기간에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 당사 모습인데 뭔가 특이한 걸 보셨나요? 국민의힘 당사 입구에 있는 지금 간판 부분이 기존 당명을 지운 조형물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화이트로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지우고 뭔가 새로 쓰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국민의힘 새 당명이 빠르면 3.1절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로 바뀌는지 혹시 뭐 후보는 뭘로 듣고 계신지 어떤 가치나 단어가 담긴지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지금 뭐 거론되는 게 뭐 미래연대당, 네. 뭐 민주공화당, 자유공화당, 자유민주당 이런 이제 공화가 들어있다. 최종 후보 중에 공화가 들어있다라는 것은 확정적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공화는 들어갈 것 네네. 같다. 예. 근데 이제 제 생각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저희 보수 정당의 뿌리는 자유당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으로 있었는데 미국의 보수 정당이 공화당이고 영국은 보수당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공화 또 보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색칠하는 그런 세력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는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체들에는 공과 과가 있는 것인데 자유당 시대에도 그늘은 있었죠.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를 수립했다라는 정말 큰 공이 있는 것이고 그 위에서 공화당 시대에는 거기에도 그늘이 있었죠. 그렇지만 세계 최빈국에 가까웠던 나라를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나라 지금 글로벌 선진국의 결정적인 토대를 만든 위대한 시대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성장하고 발전시킨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은 하나도 평가하지 않고 과는 엄청나게 부풀리고 없는 것까지 비판하고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저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역사적인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에 뭐 공화당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과거의 획이다. 뭐 저 당은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 의원님께서는 혹시 상대당의 새 당명 후보 여러 가지 언급됐습니다. 뭐 연대가 들어가기도 하고 민주가 들어가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나 자유가 언급되기도 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좀 적절해 보인다라고 평가를 하신다면요? 아니 전두환 예. 군부 독재 정권에서 민주정의당이었잖아요, 민정당. 민주정의당. 예. 예. 그러니까 뭐 당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독재 정권에서도 민정당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와 같은 이 1심 선고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그런 입장, 그다음에 뭐 전륜하는 그것은 뭐 분열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 이름을 100번 바꾸면 뭐 합니까? 당 이름을 바꾸는 것이 사실상 국민에게 좀 달라지려나 보다라고 변화의 어떤 그런 신호가 되려면 내용도 좀 달라져야 되죠. 장동혁 대표의 입장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당내 투톱인데 송원석 원내대표의 입장은 또 달랐어요. 어제 곧바로 입장을 냈고 예. 반성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꿋꿋하게 계속 버티고 있는 한 당명을 100번 바꾼들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 이미 국민들이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당명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